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전배출교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이거를 줄여서 오마유, 오마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아예 팔아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소위 먹고 살만한 선진 국가에서 이 영양제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이 용어가 생긴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사망률과 각종 만성질환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보고 나서, 그리고 약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근데 약대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의대와 약대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가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필드에 나간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약을 많이 팔아야 되는 곳이에요. 건강해지면 약을 못 먹잖아요. 이 역설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가 나온 겁니다. 저 역시 약국을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도 있고, 이걸 같이 한약을 처방할 때 하면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 역시 조제를 직접 하고 다 이런 걸 해보니 오래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유산균이 한 30년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더 늘었습니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더 늘었어요. 일본에서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던 것 중 하나가 양배추를 활용한 거였거든요. 양배추가 그만큼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CCA 주스에 양배추를 넣은 이유기도 해요. 근데 이 대표적인 비타민 U나 설포라판이라는 현대 영양학이 밝혀낸 이 영양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특히 비타민 C, 가열하면 파괴되거든요. 베타카로틴만 흡수하면 뭐하냐고요. 당근 익혀서 올리브 오일 먹으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그 제조 과정 중에 열이 가해진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가장 선풍적으로 끌고 있는 유산균, 특정 유산균을 말해서 그렇지만 비머땡, 그 다음 RTG 오메가3, 이 두 개일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 얘기를 할 때 서로들 자사 제품을 또 얘기해서 까요. 기존의 거보다 우린 훨씬 더 진화했다. 열을 가했더니 이 오메가3가 파괴되더라. 그리고 산화가 빨리 되더라. 부패가 빨리 되더라. 목 넘김이 안 좋더라. 그래서 캡슐에서 다시 또 액상으로 넘어가고 기술력이 이게 좋아졌다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 좋다는 루테인, 지아잔틴 먹었는데 왜 갈수록 녹내장, 백내장, 각종 눈 수술하는 환자 늘어날까요? 반대적으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생활 필수품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오마비, 오마유를 먹이면서부터 그 기간이 쌓이고 나면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건강검진표 받아보면요, 건강기능식품 중단하세요라고 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마케팅에 있어서는요, 허위 가장 가대 광고가 많이 규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처럼 식약처가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끔 바뀌었어요. 연구 논문이 들어와야 되는 조건들이 많이 세부화됐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허접한 논문들입니다. 식품회사가, 제약회사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한 연구 논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세계적인,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SCI, 네이처, 자마, 심지어 그 날고 긴다는 우리나라 의대에서도 못 올릴 정도의 그런 의학 논문에 올라갔을 때 이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 논문에 나왔대. 그러니까 커피를 먹는 거거든요. 간암 예방에 좋대.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그것만 갖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유산균 효과 없습니다. 오메가3 효과 없으면 다행이죠. 심방세동 부정맥을 갖고 오는 게 2023년 완전히 공표가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 부르짖었죠.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이 두통이 오는 이유는 유산균 때문이다. 오메가3부터 끊어봐라. 매일 먹지 마라. 먹을 거면 1년 12달 먹지 말고 3개월 먹고 3개월 쉬고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라.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중 맹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 대조약 이러한 대조군 실험을 했을 때 이게 확인이 돼야 임상 실험을 할 때 이게 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이게 보약이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약이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놀랍도록
몸이 좋아집니다. 이걸 모든 제약회사가 알고 있어요. 이 효과가 어디서 오느냐? 채소과일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모든 영양제에서 강조하는 항산화 성분은 채소과일식에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과일 안 먹죠. 왜? 바쁘다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 바쁘잖아. 간단하게 아침에 한 알로. 그래서 아이들을 수십 알 먹인다니까요. 아침에 10알, 저녁에 10알, 자기 전에 먹고. ADHD 정말 선풍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에 쓰이는 약이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높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 대치동 엄마들이 고3 수험생들한테 이 약을 먹여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먹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총명탕을 먹어야 돼요, 경호골을 먹어야 돼요, 공진단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는데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서 몸이 순간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에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임상실험이 안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제약회사들 바보 아니에요. 오메가3가 의사들이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이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만성질환. 제 완전 배출 책을 탈고를 다 끝나고 급하게 놓을 정도로 논란의 종결을 찍어버렸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D 효과 없어. 근데 부작용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미 밝혀진 게 칼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이거든요. 칼슘 골다공증에 의해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골다공증 더 생겼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 할머니 세대가 골다공증을 그렇게 걱정했습니까? 안 먹어야 될 음식들로 인해서 더 세진 거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칼슘제, 영양제 처방했더니 더 안 좋아지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오더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먹었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가 마침내 심방세동, 부정맥을 갖고 온다.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지 않게 만든다. 근데 이게 엄청난 논란이 붙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연하면 1시간짜리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배출 책도 보시고 저처럼 진실을 알리는 책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상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당해냅니다. 마케팅은요, 세뇌당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쓰게 만드는. 원래 얼마인데 6개월치 사면, 1년 사면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져. 저도 그렇게 팔고 싶어요. 어떤 거? 여러분이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채소과일은 그렇게 팔기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든 저용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2023년 7월 20일부로 이게 미국 심장학회, 심장협회 엄청난 단체예요. 제약회사와 아주 긴밀한 가장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모든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에 관한 약을 갖다가 통제를 하는 곳이라고 봐도 돼요. 이 두 곳만 한 게 아니고 자문약사위원회, 심방세동을 하는 간호사협회, 그 6개 단체가 같이 10년간의 연구 논문을 모두 망라해서 했어요. 그 결과가 단서 조항이 딱 하나 달렸습니다. DHA는 효과 없는데 EPA 고용량 썼을 때는 미비하게 있는데 그거는 연구 실험 다시 해봐야 돼.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장난질 친 실험 때문에 그랬고 하버드 의대와 버금가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곳이 이거를 지켜줬어요.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서는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의사들 처방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이 팔거든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유산균 뭐 이어서 어떻게 이거를 또 방어를 치나 봤더니 그거 심방세동 심혈관 질환 환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환자한테도 안 좋은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 좋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랬더니 고용량으로 먹으면 문제가 돼. 저용량으로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알만 먹어도 내가 심장 이상이 생길 경우도 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랑 상의하냐? 주치, 전문의, 의사랑 상담하래. 약사랑 상담하래. 그거 팔고 있는 사람이랑. 아니 암 환자들도 3분 진료하고 5분 진료하는데 선생님 저 갑자기 심장이 뛰어요. 이상해요. 아 그래요? 심전도기 해봅시다. 초음파 찍어봅시다. 안 나와요. 이상 없거든요. 이게 장기간 쌓였을 때 부정맥, 심방세동, 만성염증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면 모든 수치가 나빠져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게 걸릴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양약에서도 체질하고 있어요. 원래 한방에서 쓰던 용어를. 원래 서양의학에선 체질을 따지지 않았어요. 제약회사가 체질 따져서 약 안 만들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명현반응, 호전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먹어도 안전해야죠.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유산균은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장내 세균이 수백 개 존데 100억 마리 먹어봤자 바닷물에 티스푼 하나 떨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죽은 균, 살아있는 균, 뭘 해봐도 안 된다라는 게, 요새는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핵심 마케팅을 했을 때 그렇게 써요. 여러분은 이미 효과 없는 유산균을 수십 년간 먹어왔습니다. 살아있는 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균이 효과가 있지, 차라리. 그래도 와, 이거는 참 마케팅을 진솔하게 썼다. 여러분한테 자꾸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다 건강 정보지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홈쇼핑 잘 들여다보세요. 위 설명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품은 나왔으면 노벨상 받았죠. 아니, 그것만 먹어도 장내 호르몬이 나와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한다는데 노벨상 받죠. 백날 연구 논문 갖다 들여다봐도 부작용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비타민 D도 심장마비를 갖고 온다. 고용량이란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햇빛 쐬라, 맨발 걷기 해라. 왜 내 몸에 만성염증 수치가 이렇게 쌓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건강정보만 그냥 99.9%가 주는 정보에 들어서 내 귀한 돈을 써서 또다시 화학덩어리, 화학제품으로 내 몸을 간과 콩팥을 병들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죽게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먹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그 약물과 버금가게 음식에서 가공식품의 모든 이 화학물질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이어트 콜라에 있는 아스판탄 발암물질로 등재할 테니까 알고 있어? 했더니 하루에 55캔 먹었을 때 그게 그러는 거야. 또 방어를 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 사람이 오메가3 영양제 먹고 있고 비타민 A, D, C 다 먹고 있고 막걸리를 하루에 한 잔 먹고 있고 부대찌개와 피자, 돈가스를 먹고 있다면 이미 치사량인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소금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나트륨 함량이 초과됐는데 몸에 좋은 소금을 또 먹어? 차라리 다 끊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철건강 채널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지만, 네 말 못 믿겠어? 네이버에 예방원 카페 검색해 보세요. 제가 CCA 주스를 알리고 착즙을 알리고, 그래서 수만 명이 자기들이 채소과일식만 해도 좋아지는 것들, 그 후기들, 그렇게 아팠던 이유를 건강기능식품 끊고 나니까 두통이 좋아지고 두드러기가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진단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명, 즉 공포불안 마케팅은 결국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위대합니다. 저는 종교가 있으신 분들께 얘기 드려요. 신이 우리 인간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필요하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비타민C 영양제 메가도스 요법을 해야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필수 비타민인데 우리 몸에선 체내에선 합성이 안 돼. 여러분, 합성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 D가 왜 모유에 없을까요? 그렇게 적게 있을까요?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신의 조한 거예요. 신이 우리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 몸이 할 일도 많은데 채소 과일을 통해서 햇빛만 쐬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중에 비타민 C는 합성 안 해도 돼. 과일 니네 먹잖아. 햇빛 쐬면 비타민 D 생성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바벨탑을 많이 쌓아가지고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C를 합성을 못하게 됐다. 이걸 종교적 것까지 연결시켜서 판매를 한다니까요. 대단한 마케팅입니다. 저는 또 정말 배우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파보고 제가 죽음을 겪어보고 그거를 극복해본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저 역시 했던 게 커피 끊고 술 끊고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 끊은 거였어요. 저도 근데 건강기능식품 제일 늦게 끊은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저도 제약회사 마케팅에 놀아난 거죠. 공부할수록 그럴싸하거든. 주는 정보를 받으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자녀, 그리고 본인 선물부터 바꿔보십시오. 간단하게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유산균 백날 먹어도 살 안 빠져요. 그러면 유지가 돼야죠. 그럼 그 회사는 망해요, 여러분. 다른 회사 다 망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효능이 있으면. 다 살 빠져가지고 건강하면 왜 구매를 합니까? 그 회사만 특허를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하겠죠. 절대로 새로 나온 건 없어요. 현재 의학기술, 과학기술, 제약기술은 이미 한계에 찼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현혹시키는 거예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내 선택에 의해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내 가족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찾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채널, 건강 정보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알고리즘에서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제철 건강 채널 통해서 조승우 한약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예전 같으면요 저 이런 얘기 못해요. 바로 사장당하고 매장당하고요 공격받았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많이 받죠. 그게 저하고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믿음과 신념과 철학 가치관에 있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공격 비난 받으면요, 특히 엄마들, 너는 이거 나한테 신상품 너희 애 아직도 안 챙겨줬니? 특히 시엄마가 이게 그렇게 몸에 애들한테 좋다는데 넌 엄마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챙겨주니? 그것도 공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 뭐 이래서 그래서 그걸로 저를 또 공격해요. 조승우 한약사가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방원으로 전화 엄청 하거든요. 우리 누가 갑자기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는다,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수백만 원 주고 사줬는데 그거 맞는 거냐, 저한테 따지신다고요. 그런 사람들 다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면 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위 가족들은 같이 전파가 돼요. 그 나눔과 전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채소과일식이다. 별도로 큰 돈 안 들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오랜 시간 살아온 생존의 비결이다. 그래서 육식도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팬더도 못 이겨요. 우리 실은 팬더도 육식동물이었다니까요. 하려고 대나무 먹기를 선택한 거예요. 2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쳐서. 이제는 고기 주면 잘 안 먹잖아 아예. 근데 우리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채소과일식을 하게끔 몸이 진화됐는데, 불과 이 짧은 지난 30-40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몸에다가 독소를 투하했다. 약은요 그때그때 맞춰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어야 됩니다. 저도 약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병원 가지 마라, 약 먹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하셔라. 1년 365일 먹어도 안전한 영양제, 화학 제품은 없다. 이게 진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1년 365일 매일 많이 먹어도 안전한 건 이미 나와 있다.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저 때문에 한간에 사과랑 당근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고, 현재 물가 상승이 많죠. 물가가 오른 만큼 더 올라도 돈을 여기다가 먼저 쓰셔야 될 필수 먹어야 될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근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당근 하면요 건강 프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베타카로틴 다 아세요. 저도 건강 공부하기 전엔 베타카로틴 몰랐거든요. 지금은 60대 70대 어머니들도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익혀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올리브 오일에 데쳐 먹거나. 이거 마케팅 같지 않아요? 채소 과일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해 준 경우는요 흔치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당근이에요. 이 두 가지 공통점 아시겠어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흡수 물질이 또 데쳐 먹거나 삶아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브 오일을 써요.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어요? 그렇게 혈당 올린다고 공격을 하는데 토마토하고 당근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같이 팔리는 게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이요. 베타카로틴만 흡수를 해야 되는 몸이 아닙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를 위해서 먹는 채소가 아니에요. 현대과학이 못 밝혀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비타민, 무기질
무기질 미네랄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항산화 역할도 하고 파이토케미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딱 그 말이에요. 채소가 갖는 화학 물질, 과일이 갖는 화학 물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파이토케미컬, 영양제에다 다 얘기하잖아요.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영양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 과학은 풀 한 포기,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못 만든다. 제발 당근 익혀서 좀 드시지 말고 날걸로 좀 드십시오. 채소 과일은 원래 날걸로 드셔야 돼요. 당근 하루에 하나만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1주나 2주 만에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전구체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간 기능을 개선시킨다. 간이 좋아지니까 눈도 좋아진다. 이거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현대과학이 과학의 기준점이 돼서 그렇지 이제 와서 현대과학에서도 눈하고 간은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랜 식생활 습관, 문화에 의해서 관찰을 해서 기록은 다 돼 있었다고요. 이게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5만 가지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그놈의 환방변성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당근에 돈을 쓰십시오. 근데 당근을 드실 때는 항상 날 것으로 먹는 게 좋다. 간이 좋아지면요 콩팥의 기능도 같이 개선돼요. 그러면 독소가 배출이 잘 돼서 완전 배출이 된과 동시에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피부로 나타납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레이저 치료하고 피부과 쫓아다녔던 특히나 청소년기 여드름 나고 등드름 나고 스트레스 받는 자녀분들 이 당근 주스만 해서 먹여보세요. 피부 좋아집니다. 마지막 뭐가 또 개선되겠어요? 변비가 좋아지죠. 모두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암 환자들이 착즙 주스 먹기 시작하면서요 엄청나게 변이 쏟아져 나와요. 커피 관장을 해도 안 나오는 게 딴 거 없이 당근 주스만 계속 먹어도 몸속에 남아있던 독소가 배출돼서 다들 깜짝 놀란다고요. 왜냐면 항암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약이 해줄 수는 없어요. 변비약도 안 듣고 변비약도 오래 먹으면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만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변비 환자들 고통이 커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 당근만 꾸준히 드셔보셔라. 핵심은 뭐다? 오늘부로 당근에 있어서 이거를 삶아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 나머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물론 가공식품 먹는 것보단 낫죠. 근데 좀 먹어보세요. 우리 어른들부터가 이 당근을 이 아삭아삭 씹는 맛을 술안주로나 먹지.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가 당근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근은 날걸로 먹으려면 감자 칼이라 그러잖아요. 껍질 좀 그만 벗기세요. 당근 역시 사과와 모든 다른 채소 과일처럼 껍질에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기농 흑당근을 사세요. 세척 당근 사지 마시고. 우리 다 어렸을 때 흑포 먹고 자랐어요. 점점점 비염 아토피가 심해지는 게 선직후형 질환이라고 진단이 분류가 됐습니다. 너무나 위생 상태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면서 자연 면역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인위적인 항원 항체를 만드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거죠. 몇백 년 전보다 위생 상태가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무농약, 화학 비료를 3년 이상 쓰지 않을 때 유기농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 정도로 깐깐해요. 그래서 거기서 당근을 사시고, 특히 당근은 겨울이 또 제철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 재배를 해서 수확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당근은 겨울 되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물로 씻을 때도 그냥 수세미로 물로 세척하시고 식초에 뭐 담가두고 베이킹 파우더 쓰고 그 돈을 유기농에 쓰시라는 거예요. 당근만큼은 평생 내가 먹어야 될 거구나. 당근만 먹어도 좋아진다. 괜히 근육질의 말이 당근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그게 이제 논리가 깨졌어요. 우리나라도 당근, 채소과일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보디빌더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봤다는 게 이 당근이에요. 그래서 당근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써야 될 첫 번째 채소 중 하나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어디다 쓰게 만드냐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돈부터 영양제 살 돈에 먼저 어디다 투자해라? 채소과일부터. 근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일명하여 까주스, 까먹지 말라고 CCA 주스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캐롯의 C,
캐비지에 C, 양배추죠. 마지막으로 사과, 애플, 그래서 CCA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ABC 주스도 있어요. 똑같이 사과와 양배추와 그리고 비트로 넣은 건데요. 비트는 구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거든요. 신선하게 먹긴 좀 어려워요. 모든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실은 비타민 D부터 해서 고용량, 비타민 C, 메가도스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채소, 과일은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다. 내가 너무 바빠, 만들어 먹기, 조리해 먹기 힘들어. 그럼 뭐다? 가열하지 말고 원물 그대로, 난 씹어 먹기도 힘들어,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CCA 주스, 까주스, 핵심은 뭐다? 무첨가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가급적은 물도 안 넣으면 제일 좋긴 하고요. 꿀이나 두유, 우유 이런 것들 안 넣으신 게 좋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스는 가장 먼저 우리도 좀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의학기술, 과학기술 발달했다고 영양제는 엄청나게 사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채소,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암센터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첫 번째는 술, 담배, 금주, 금연, 그 다음 두 번째가 채소, 과일 많이 먹기거든요. 근데 평균 400g에서 500g을 얘기해요. 접시로 따지면 이렇게 한 접시 하루에 3-4번 먹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라? 갈아서 먹든지 착즙해서 먹든지. 믹서기가 잘 나와 있고 착즙기가 잘 나와 있고 우리나라만큼 녹즙 문화가 잘 발달한 곳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왜? 믹서기에 갈면 고열 때문에 채소, 과일이 가진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파괴돼. 채소, 과일은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착즙해 먹으면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혈당 피크, 혈당을 급상승한다라는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채소, 과일 주스 대신에 커피를 먹고, 왜? 커피는 간암 예방이 된다고 언론에서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심지어 믹스 커피, 설탕 커피조차도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는 유튜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채소, 과일을 제대로 공복에 그리고 다른 것과 함께 죽은 가공식품과 초초초 가공식품과 함께 먹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자연치유 벤나병원이 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암이 정복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자연치유력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매일 암 환자들에게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당근 주스예요. 그리고 당근과 사과 주스고,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멘토이신 이시영 박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본인은 한평생 당근과 사과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많이 판다고요. ABC 주스부터 해서.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이 보실 건 뭐다? 무첨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거. 왜냐면 대량 유통을 시키려면 살균, 멸균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따지고 보자고요. 가열을 하면 핵심 성분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효소가 파괴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네 말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살균, 멸균 되고 가공식품은 다 효소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유가 더 이상 완전 식품으로 안 가는 이유입니다. 치즈도 그렇고 요거트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낙농업, 축산업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라는 겁니다. CCA 주스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몸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정도, 당근은 가장 좋은 거는 흑당근을 사시면 좋습니다. 세척이 안 된 거. 유기농은 요만한 크기가 많고요. 유기농 아닌 거는 제 손바닥만한 크기가 있는데 당근 요 정도 하나 사이즈 넣어주시면 좋고요. 양배추는 처음 드시면 맵거나 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보통 사이즈인데 이거의 4분의 1이 100g 정도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8분의 1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왜냐면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속가보다 조금 크고 이게 한 중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사과는 한 개 넣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당근, 사과, 양배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갈 때는 먼저 믹서기 성능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근이나 양배추가 잘 안 갈린다 그러면 좀 그런데 돈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4세 이상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투정 부리거나 밥 투정할 때 찾는 게 초코우유 찾습니다. 초콜릿 위주를 찾아요. 왜냐면 애가 칭얼거리거나 심지어 아플 때도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단맛을 좋아해요. 그게 과일이 갖고 있는 과당의 단맛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공과당으로 대체되면서 몸이 아픈 거죠. 원래 천연이 주는 과일의 과당을 한번 맛보면요, 잘 먹습니다. 제가 이 CC 주스 레시피를 드린 이유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기 전에 이미 두려움과 편견,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꿀을 넣는다든지, 얘들은요 일단 무기가 안 먹어거든요. 엄마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안 먹어요. 그런데 당근 주스, 사과 주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이들 전용 제품 정말 비싸요. 사과 주스, 당근 주스, 유기농이다 그래서 한 포에 기본 4-5천 원 하거든요.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학 첨가제를 안 넣어요. 꿀조차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요새는 벌꿀이 사라져가지고 설탕물 먹여서 양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무첨가라고 한 이유는 다시 또 여기다 뭔가를 넣어서 인공적인 맛에 못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까주스는 드시는 순간만큼은 원물 그대로의 채소 과일로 해서 착즙이나 갈아서 드시고요. 딴 거 가공식품 드실 때는 따로 드시는 시간은 최소 그러면 3-4시간 정도 두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뭔가 밥을 먹여야 된다? 그럼 먼저 까주스 먹이고 나서 밥을 먹인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실제 영양소는 충족이 됩니다. 착즙은요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착즙 먹어서 혈당 피크로 될 것 같으면 10년 넘게 먹고 있는 저부터가 당뇨와 합병증이 진작에 왔어야 돼요. 이미 생활하고 계신 분이 많다.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위해 나온 가공식품을 팔죠. 이미 그 음료가 나왔잖아요. 홈쇼핑에서 팔아요. 근데 이미 죽은 가공식품이 어떠한 영양 성분을 얼마나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식이섬유 때문에 나는 착즙은 싫은데요? 왜?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식이섬유는 영양분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용도로 쓰여요. 즉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채소과일 주스가 들어오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호전 반응, 몸이 좋아지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명현현상 들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사하면은 탈수 증상 온다, 속이 쓰리면 위염, 위궤양 온다. 그래서 레몬조차도 다들 못 먹게 돼버렸거든요. 산성인 과일은 없습니다. 모든 과일은 알카리성 식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산성화되면 죽거든요. 약 알카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장 산성화시키는 게 여러분 커피입니다. 커피. 발암물질이 든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씩 많게는 이렇게 1리터짜리 사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또 드시면서 갈아 만든 주스는 영양소 파괴돼서 안 돼. 착즙은 식이섬유 없어서 안 돼. 착즙도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식이섬유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에 녹는 식이섬유들은 다 착즙 주스에 포함이 돼 있어요. 즉 껍질이나 식이섬유에서 조속으로 압착해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무리 영양소 파괴된다 한들 가공식품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하다니까요. 콜라보다 착즙 주스가 몸에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커피보다 착즙 주스가 더 나쁘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 누가 떠들어주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든지 거짓 정보인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놈의 혈당 피크 때문에, 당 수치 때문에 대려 당뇨 환자들이 수십 년간 약을 먹다가 합병증 때문에 약을 끊고 다들 완치된 사례들은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면서 완치가 됐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간단하게 나는 CCA도 너무 많아요 하신 분들 사과, 당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근만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돈을 어디다 쓰냐? 기왕이면 유기농. 왜? 농약 가지고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세계 10위 선진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엄청나게 깐깐하게 합니다.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공격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첨가제가 농약과 버금가는 발암물질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못한 채 채소과일만 멀리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딱 2주만, 더도 말고요. 매일 아침 500ml, 작게는 300ml. 제가 방금 말씀드린 레시피면 보통 300ml 정도 착즙이 나오고 갈아 만들면은 300에서 500ml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1인 가족이면은 그 정도 하셔도 되지만 2인에서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양을 2배, 3배로 해서 하루 종일 드셔도 되고 그 다음날 드셔도 돼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보관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 1년이잖아요. 냉동식품은 막 2년, 3년 아이스크림 그렇게 된 것도 먹잖아요.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양도 조절하고 기본 레시피는 드렸기 때문에 효과는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CCA 주스, 까주스로 몸이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약회사와 병원은 싫어해요. 왜? 약을 못 팔잖아요. 이 간단한 논리를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채소 과일, 특히 갈아 먹는 거, 착즙해서 먹는 거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심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잊지 말고 CCA, 까주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정말 탐스럽잖아요. 근데 이 고구마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답답하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 아빠, 엄빠는 고구마야.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답답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또 유튜브의 건강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떠돌았던 게 대표적으로 사과, 바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구마 세 가지 묶어가지고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소위 자칭 건강 유튜버. 저는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다니지 저는 건강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개인 채널도 있거든요. 조승우 예방원 개인 채널이 있는데 제 채널은 그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3만 명밖에 안 돼요. 아마 이 제철 건강을 통해서 저도 한 30만 가면 좋겠지만 제철 건강도 구독자가 더 늘고요. 저는 건강 유튜버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채소 과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도구로 제가 이 유튜브를 삼는 것 뿐이지, 그런데 진짜 이걸 업으로 하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사과, 고구마, 바나나에 대해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강조가 되기 시작했을까 하고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똑같은 내용으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여기서 틀고 저기서 틀고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세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구마 어떤 작물로 들으셨을까요? 특히 이 4050 세대들, 우리 제철건강 제작진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황작물이 뭐야? 이렇게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카메라 감독님 구황작물 아세요? 뿌리채소. 거봐요, 모르잖아요. 구황작물이 뿌리채소라고 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구마가 뿌리채소인 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야. 구황작물은요, 정말 기근이 심했을 때, 천재지변으로 해서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됐을 때, 예전에는 백미를 먹지 않았죠. 통밀, 조, 수수, 보리, 이러한 것들이 재배가 안 됐을 때, 정말 다 굶어 죽었을 때 먹게 해준 작물들을 대표적으로 구황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직전에 고구마, 감자로 생존을 해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죠.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잘해야 돼서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뭘 먹고 왔는지를 알면요, 사과, 바나나,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순간에 그러면 우리 진짜 다 죽었겠네. 멀리 수천 년 갈 필요도 없어요. 194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들 다 고구마도 없어서 정말 귀하게 먹고 자란 세대가 현재 우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수십 년 사이에 이 고구마가 우리 인류를 공격하는 독극물로 변했을까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이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시고 구황작물, 우리 인간을 생존시켜왔던, 그래서 영국이 감자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거기는 이제 더 춥기 때문에 감자 문화가 대표적이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되게 놀릴 때 너네는 먹을 게 감자밖에 없잖아. 프랑스는 코스 요리 쫙 잘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거를 다 먹고 있는, 왜?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뭐 외세의 침략을 떠나서 모든 작물들이요, 사시사철에 의해서 제철 채소 과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구마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하던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진작 죽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마음을 열고 드셔보시고요. 먹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고구마를 또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생걸로 드셨을 때 좋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이거 뭐지? 어디서 들어봤지? 비타민 A, 비타민 C, 미네랄. 영양제 파는 게 아니에요. 이 고구마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에만 들어간 줄 아셨죠? 즉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영양제로 만들었던 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대려 부작용을 갖고 온다. 그런데 이 고구마에는 이런 게 들었다라고 누가 목청껏 막 저처럼 이렇게 울부짖지 않죠. 먹으라고. 이 고구마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게 들어있다. 비타민, 미네랄이 과일에는 레몬을 가장 강조를 드렸다면 뿌리 채소 중에는 고구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구황작물로 우리 인간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좀 있어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하고 올리브 오일 팔려고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려면 삶아 먹어야 돼, 데쳐 먹어야 돼,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해 먹어야 돼, 이 마케팅을 썼는데요. 고구마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고구마에도 똑같이 베타카로틴이 있거든요.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올리브 오일 데쳐서 삶아서 먹으면 다른 비타민 미네랄은요 흡수율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고구마에는 뭐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비타민 A가 그렇게 풍부하대. 근데 어디에 있어? 껍질에 있대. 비타민 A는 뭐에 좋을까요? 바로 이 비타민 A가 간에서 이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기전을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맡게 해줍니다. 눈 건강? 하니까 여러분 지금 루테인, 지아잔틴 드시고 계신 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고구마만 매일 하루 한 개씩 이상만 드셔도 눈이 맑아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대 과학 영양학적으로 모든 게 밝혀졌다. 그래서 고구마에 비타민 미네랄이 그렇게 풍부하다. 그 중에 뭐? 여러분이 몰랐던 베타카로틴까지도 있다더라. 안토시아닌도 있다더라. 안토시아닌 좋다 그래서 나는 블랙베리, 포도류 이런 것들 냉동고에 얼려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평상시 여러분이 즐겨했고 좋아했던, 그런데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혈당 올린다고 공격받았던 고구마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 제철건강 같은 프로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는요 제철건강밖에 없어요. 왜? 채소과일의 진심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정말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를 사랑해 주듯이. 그래서 보시면 고구마 첫 번째 삶아 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군고구마 이렇게 있죠. 그런데 군고구마까지도 껍질째 먹을 경지에 오르면 최고. 그 다음 삶은 고구마 껍질째까지 드셔줘야 돼요. 원래는 생고구마, 원래 생식 자연식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제일 많이 드셨다고요. 우리 인류 역사가 불이 발견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믿음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온 거는 700만 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다 진화적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카메라 감독님, 여러 번 질문을 드리지만 저랑 오늘 여러 번 만나셨으니까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몇 프로 같다고 했죠? 70%? 오, 무려 99.6%가 같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본인이 고릴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0.4% DNA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뭐 차이일까요? 뇌의 차이예요. 인간은 뇌를 진화를 선택을 했고요. 침팬지 고릴라는요 그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밀림을 못 벗어나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전 세계의 동물원에서 안타깝게 가공식품을 먹다가 모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발견된 건 불과 정말 넓게 잡아도 20만 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 전엔 다 그냥 생으로 먹어온 거예요. 만 년에 걸쳐서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 동안에 막 불을 가열해서 먹기 시작했죠. 물론 가열을 해서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약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 알겠죠. 한약은 가열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고구마만큼은 생식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온갖 공격을 받아가지고 날 걸로 먹으면 뭐 기생충이 있다더라, 혈당 지수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린다더라. 그런데 이 GI 혈당 지수 가지고 또 채소 과일을, 특히 과일을 공격을 많이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지수를 간단히 수치화시킨 건데, 대표적으로 설탕이 110 정도 돼요. 이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다 얘기를 하는 설탕이 110 정도 되는데, 생고구마는요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소 과일은 50 이하입니다. 왜 현미를 먹어야 되냐? 현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백미, 쌀 겨만 한번 벗겨내서 삶아버리면 80 이상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혈당을 올리겠죠. 근데 문제는 자연에서 온 거는요, 여러분 혈당 피크, 혈당 상승을 급격하게 갖고 오지 않아요. 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간과 콩팥을. 그랬으면 우리는 700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이 채소과일식인데 왜 우리 인간이 자꾸 육식이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고기가 생명이다 하다 이제는 단백질, 산양류까지 분말가루, 분유를 다 큰 어른들에게 먹이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결과는요, 모든 질병을 더 갖고 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껍질째 원래 드시면 좋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나라 좋은 고구마, 유기농 고구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영암부터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고구마 재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농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농림수산식품부 대단한 곳이에요. 세계 경제 10위 국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약이나 이런 공격에, 그런 프레임에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농약 자꾸 공격하니까 결국에는 뭘로 가냐? 가공식품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꾸 껍질 먹지 마라, 껍질에 온갖 그런 거 다 있다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가공식품 먹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과감하게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는데, 그러면 저한테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군고구마는 먹어도 되나요? 군고구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지수로 해도 90밖에 안 됩니다. 혈당 지수라는 게 GI라는 게요, 현대 과학이 다시 밝혀냈어요. 이거 불안정하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혈당 부하 지수라고 다시 보완시킨 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채소 과일은 이런 걸로는 다 예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콜라, 뭐 치킨, 특히 콜라는 급상승 시키죠. 근데 치킨, 초콜릿 먹으면요 혈당 안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 혈당 부하 지수로도 설명이 안 돼. 근데 살아있는 채소 과일은 몸을 자극을 줘야죠. 그래야 인슐린이 잘 생성이 되든 호르몬들이 일을 하든 그렇게 우리 몸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효소가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갖고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착즙이란 말이에요, 착즙. 그래서 제가 완전 배출책에 CC 착즙 주스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한 거예요. 고구마조차도 갈아서도 먹어보고 쉐이크 해보고, 저는 고구마도 착즙해서 먹어봤어요. 고구마조차도 효과를 보려고. 근데 맛이 없어. 스무디형, 그러니까 제 취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좋은 착즙기 한 대 가지고 요리가 다 된다고요. 단호박죽도 만들 수 있고 고구마죽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못 먹게 하려고 혈당 올린다. 군고구마요, 드셔도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몸에 나쁜 부대찌개도 매일 먹고, 밤마다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해장한다고 커피 마시고. 근데 여러분을 점점점 몸에서 완전 배출하고 독소 배출하고 하는 것들을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제철건강 제작진들 난리 났죠. 다 뜨끔하죠. 근데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제 알고리즘 통해서 오신 분들 제철건강 구독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은요, 앞으로 제철건강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서는 제가 굳이 뭐 이제는 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완벽하게 채소 과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효율적으로 먹고 효과적으로 먹고 이 방향으로 가는 채널은 저는 제철건강밖에 없다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려요. 왜냐면 대기업은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거든요. 기업은 이런 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진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는데, 그걸 통해서 따로 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비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특별한 방법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철에 나오는 채소과일만 활용해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다. 마음껏 드세요. 생식으로 드셔도 되고 삶아서 드셔도 되고 군고구마 드셔도 되고. 그런데
당뇨가 이미 진단을 받으셨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을 받으셨고 당뇨약을 먹고 계시다면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가공식품을 먼저 끊고 나서 이 고구마를 드셔야지. 가공식품 믹스커피는 먹고 스테비아 커피는 먹고 다른 건 다 먹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십 알 먹으면서 군고구마 하나 먹었더니 혈당 올라도요 여러분 200, 300 안 넘어요. 100에서 150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군고구마 먹고 100에서 150 됐어. 200 됐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라 그러죠. 운동하면 순간 혈당은요 300, 400도 넘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여러분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톤 하면 안 돼요. 극심한 격렬한 운동 안 하고 그냥 기죽은 듯이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왜? 운동에 관련돼서 파생되는 상품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구마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군고구마 나 먹고 싶은데 드세요. 대신에 뭐다? 가공된 탄수화물을 끊어라. 당 중독은 설탕에 의해서 온 것이지 인공감미료에서 온 것이지 구운 고구마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고구마는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잖아요. 그 자연에서 본래에서 온 것에 단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저 역시 정말 어렸을 적에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팠던 이유를 지난 10년간 계속 찾아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제품으로 저는 꼽거든요. 앞선 설명에서 고구마 답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같이 먹었던 게 우리 어린 친구들 고구마 요새는 잘 안 먹기도 해요. 간식으로. 사이다 콜라랑 같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우유에 같이 먹어요. 저는 채소 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뭐 부작용 없나요? 이런 건 별로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왜? 채소 과일만 먹을 때는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유하고 궁합은 안 맞다. 이걸 이제 요새 말로는 뭐 환상궁합, 환장궁합 하는데 환장궁합에 들어갑니다. 맛은 있어요. 정말 맛은 있죠. 우유에 시리얼 먹으면 맛있듯이. 근데 고구마는 우유에 더 이상 우리 아이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주면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점점점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고 독한 방귀가 나오는데 이게 고구마 때문이라고 단순히 또 건강 유튜버들이 떠들어내 버렸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먹었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리밥 먹으면 보리방구 나오듯이 그게 바로 전분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 전분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녹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이걸 돈을 아끼고자 덱스트린이라는 인공 전분을 만들어서 모든 과자부터 해서 빵,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덱스트린을 한번 잘 성분 함량표에 봐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거지 고구마가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해서 방귀가 나온다든지 독가스가 나온다든지 냄새가 심하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설사가 나온다는 건 몸 안에 나쁜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다른 가공식품하고 안 먹으면 안전하구나. 방고구마 먹어야 될까요? 호박고구마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고구마는 가공식품과만 같이 먹는 걸 피해줘라. 목 맥히면 뭐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어요? 레몬수하고 같이 드시면 제일 좋아요. 궁합 자체가. 그리고 더 좋은 건 사과, 당근 이렇게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막힌다? 집에서 주스 만드셔가지고 착즙 주스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갈아서 만드시든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재밌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원물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드시는데 착즙해서 먹으면 간단하고 편한 거고 내가 이 식이섬유조차도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착즙부터 시도를 전해 보시라는 거고 그게 조금 적응이 돼서 충분히 독소 배출이 되면 그 다음은 갈아서 그렇게도 먹어보고 이 개념만 잡으신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먹는 걸 다 물어보고 먹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을.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꺼리낌 없이 고구마만 캐면 이건 노다지다 산삼 캐듯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고구마조차도 우리 어린아이들 간식으로 못 먹게 만드는, 껍질은 다 정성껏 하나하나씩 다 벗겨 먹게 만드는 그 문화가 불과 몇십 년 동안 생겨버렸다. 이런 것들만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단 주의할 점,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당연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먹으면 분명히 살이 쪄요. 채소 과일식 할 때 통곡물 견과류를 먹는데 살이 저는 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통곡물 비율을 늘리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참 정말 신비로운 게요, 살 많이 찌신 분들도 고구마 다이어트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의 날 것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이게 다르겠죠. 내가 먹어온 세월이 다르니까. 내가 약물 중독이 얼마나 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가공된 탄수화물, 당 중독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만 살이 찌고 싶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잘 활용을 해 보셔라.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이 찌면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레시피를 다 정해줘요. 내 생활 패턴이 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철 건강에서도 최대한 평균치로 해서 레시피를 많이들 드리거든요. 근데 그건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 길라잡이로 삼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원리를 깨우치시면은 내 상황에 맞춰서 제철 건강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